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윌더니스 트레일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위스키인데 스토리도 재밌고 정황상 국내에도 조만간 수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어려운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술 리뷰는 맨 뒷부분에 나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증류소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더니스 트레일은 두 명의 동업자가 2013년에 만든 증류소인데요. 90년대에 취미로 헤비메탈 밴드를 같이 하던 패트릭 하이스트와 쉐인 베이커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위스키로 꿈을 펼쳐보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증류소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는데 패트릭 하이스트 이분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은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켄터키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교수 생활도 6년 정도 하셨으니까 박테리아나 이스트 이런 쪽에서는 완전 전문가신 거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동업자 쉐인 베이커와 2006년도에 창업을 합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발효 관련해서 자문과 납품 이런 걸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0여 개의 증류소가 이분들 고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증류소는 이분들이 발효 과정에 관여를 한 거죠. 발효라는 게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간단해 보여도 사실 과학적인 영역이고 특히 발효 과정을 세세하게 컨트롤하는 건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위스키를 만들 때 처음 들어가는 공정이 발효고 그 다음에 증류, 숙성 이렇게 거치잖아요. 발효만큼은 미생물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고 본인들이 꽉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슬슬 그냥 증류소를 직접 운영해볼까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윌더니스 트레일이란 증류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증류소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 바로 스윗 매쉬 프로세스입니다. 이 옆면에도 스윗 매쉬라고 위스키 라벨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스키에 사워 매쉬라고 쓰여 있는 것은 간혹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믹터스는 그냥 술 이름을 사워 매쉬라고 해서 팔죠. 이것처럼 스윗 매쉬라는 표기는 보기 힘든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워 매쉬에 반대되는 표현인데 맛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스윗 매쉬라고 단맛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워 매쉬는 사워도우 빵을 만들 때 만드는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중에 발효 과정에서 이 전에 만들었던 재료를 조금 남겨두고 새 재료를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조에 곡물과 물, 효모를 넣고 열을 가해서 증류기에 들어가기 전 상태의 매쉬를 만드는데 만들어진 매쉬를 전부 다 증류하는 데 쓰질 않고 3분의 1, 4분의 1은 발효조에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곡물과 물, 효모를 넣어서 다음 배치를 또 만들고요. 대부분의 증류소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위스키 맛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통 증류소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과 출신이신 분들은 이상한 점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어떤 용액에 열을 가해서 농도나 산도가 변형이 됐는데 그 용액을 전부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존의 농도로 다시 또 용액을 제조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발효조 안의 농도와 산도는 제조 과정을 거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수학적으로 풀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워 매쉬는 위스키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재료를 조금씩 남겨놓는다는 명분이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만들 때마다 발효조를 싹 비우고 똑같은 비율의 재료를 넣어야 맛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전통적으로 사워 매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꽤 큰 발효조에 열을 가해서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야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 따끈따끈한 기존의 매쉬를 조금 남겨놓으면 찬물을 데우는 거에 비해서 확실히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바로 pH, 산도입니다. pH가 올라가면, 즉 산도가 낮아지면
예상치 못한 세균들이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균들이 증식하면 맛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만든 메쉬를 통째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산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치 않는 세균의 성장을 막아주고 발효에 실패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이미 만들어진 메쉬는 강한 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이상한 맛이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윌더니스 트레일이 왜 사워 메쉬를 쓰지 않고 스윗 메쉬를 사용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효조의 pH 농도와 미생물 증식을 생화학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면 발효 과정에서 실패할 일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사워 메쉬의 제조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있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스윗 메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실적과 잠재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또 가만 놔두질 않죠. 캄파리, 와일드 터키, 그리고 글렌 그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이 캄파리란 회사가 여기 윌더니스 트레일을 인수합니다. 2022년에 6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증류소를 만든 지 10년도 안 돼서 6억 달러. 참 부럽습니다. 쩌비. 어쨌든 와일드 터키나 글렌 그란트나 한국 시장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윌더니스 트레일도 조만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미 유럽 쪽에는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윌더니스 트레일에서 나온 밀버번도 괜찮게 마셨고, 라이 위스키는 아직 마셔보지 못했지만 평이 괜찮더라고요. 라이 위스키는 증류 도수를 다르게 해서 또 세심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맛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가져온 술은 8년 숙성 버번 위스키입니다. 만들어진 지 10년 정도 된 증류소이기 때문에 가장 고숙성 제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스윗 메쉬는 다른 사워 메쉬 술들과 얼마나 다를지, 그리고 과연 더 맛있을지, 사실 이 복잡한 과정들이 맛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볼게요. 일단 향은 상당히 그 산뜻한 느낌이 많이 나고, 오크 태운 향과 단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맛은 상당히 달고, 뭐랄까, 이 바디감이 되게 가벼워요. 입 안에 넣자마자 이렇게 싹 날아가는 느낌? 향은 어떻게 보면 아세톤 향 같은 게 조금은 있는데, 그 러셀 싱베 같은 과일 향도 좀 나면서 아세톤 향도 살짝 있고, 오크 탄향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있고요. 굉장히 특색 있는 버번입니다. 제 입맛에는 상당히 맞는데,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술술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입안에 넣자마자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넘김 뭐 이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러멜 졸인 것 같은 이 단맛도 피니쉬가 좀 길게 가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스타일의 막 묵직한 단맛을 갖고 있는 뭐 타협감이 있는 이런 버번은 아니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버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